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의 당대표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 장성철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장수가 몇 개 안 돼서 갖지 못한 분도 계신데, 제가 우리 공보실 도움을 받아서 메일링을 확보한 후에 기자회견하고 바로 원문을 송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지도부 선출 규정 개정을 위한 연대, 그리고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끝장 토론, 이 두 가지를 긴급 제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바른미래당을 아끼고 마음속으로부터 걱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중도정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으로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일에 나서야만 합니다. 중도정당이 국가적 수준의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부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 내부의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부터 개혁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정치는 개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지도부 선출 대여 관련해서 지도부 선출 규정 그 자체가 당내의 유력 후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00% 전당원 투표제 실시, 국민 여론조사 폐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당원들이 이 피켓 시위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당원의 권리가 심각하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선출 규정 진성당원 50%, 일반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 당원의 권리가 침묵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권 주자와 지도부는 당대표 예비 주자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첫째,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한 반영 비율이 왜 25%여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비율 25%, 지도부 선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수치입니다. 둘째, 진성당원 50, 일반당원 25%의 이 규정은 대략 진성당원 4만 명, 일반당원 32만 명임을 고려할 때 진성당원의 한 표가 일반당원의 16표의 비중을 갖는 그런 규정입니다. 일반당원의 권리가 명백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어느 누가 주도했습니까? 지도부 선출 규정이 당원 주권주의를 훼손하고 결국은 불공정한 기득권을 가진 유력 정치인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혁신과 개혁을 외치며 출마 선언을 하신 이수봉 후보, 장성민 후보, 하태경 후보, 이분들에게 지금의 지도부 선출 규정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의 선출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부당하지 않다면 왜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지도부 선출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분들에게 지도부 선출 규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긴급 제안합니다. 일부에서
지도부 선출 규정이 특정 후보 한 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심한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어제 바른미래당을 강력하고 선명한 중도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보수, 진보를 이념으로 인정하면서도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탈이념 정당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넘쳐왔습니다. 그런 주장의 흐름에 중도는 이념으로서의 가치도 일을 하는 방법론으로서도 위치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분명하게 스스로를 진보, 중도, 보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로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와 더불어 중도 또한 이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념적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중도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실용과 개혁이 내세워졌던 경우가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의 혼란이 왔던 가장 큰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개혁 과제 설정을 위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참패 가장 큰 원인으로 정체성의 혼란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도정당입니다. 중도란 무엇입니까? 중도는 최적의 대안, 즉 가장 타당한 대안을 찾아 나서는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타당한 대안은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정치는 숙명적으로 개혁일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고 선명한 중도 정당임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정체성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을 강력하고 선명한 중도 정치를 통해서 타파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끊임없이 중도 정치의 외연을 확대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 통합, 이에 역행합니다. 야권 통합, 이에 역행합니다. 강력한 중도 정치 세력을 성장시켜 나갈수록 보수가 개혁하도록 견인할 수도 있고 진보도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도 정치의 강화가 정답입니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살 길입니다. 이번 지도부 선거 출마를 선언하신 세 분의 후보들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밝힌 입장 혹은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7월 23일 장성민 후보 출마 선언에서 야당다운 야당, 강력한 야당 복원, 더 큰 통합정당 제시했습니다. 야권 통합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월 30일 이수봉 후보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권위적 중앙당 정치 청산, 평당원 중심 정당 건설, 다수 평당원 중심의 정당 혁명을 말씀했습니다. 8월 2일 하태경 후보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반공, 수구, 보수 세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야당 건설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위 후보들께서 당의 정체성의 노선과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 정당임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제 9.2 당대표 선거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의 물리적인 화합을 넘어서서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이슈라고 한 것처럼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치열한 논쟁이 후보 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들에게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후보 간 끝장 토론을 긴급 제안합니다. 이러한 토론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 당의 정체성 혼란과 관련해서 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굳건하게 확립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후보들께 끝장 토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